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유명 레스토랑이죠. 모수 서울이 최근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이어 이번엔 고객 차량의 발레 파킹 사고 보상 문제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모수 서울이라고 하면 그 미슐랭 2스타, 3스타를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러한 식당 아니겠습니까? 네. 모수가 어디 있냐면요. 용산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고객들은 발레 파킹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내리고 또 이태원이 비탈진 그러한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그 비탈길, 눈 내린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그 발레 기사가 운전을 뭐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벽을 들이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그 파손이 있었는데 아마 그 차량도 고급 차량이었던 것 같고 손상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수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이 굉장히 황당하고 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수리비가 무려 7천만 원이 나오면서 모수 측과 발레 파킹 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이 피해 차주는 모수를 믿고서 차량을 맡겼겠지만 모수 측은 이 책임이 주차업체에 있다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피해 차주가 나는 모수를 믿고 맡겼다 하면서 모수를 상대로 피해 보상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 사건의 경우에 1차적인 책임은 주차 관리업체에게 있다고 하겠죠. 주차 관리업체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네. 모수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수 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주차 관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수가 사용자의 지위,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 지위 책임이 있는지를 아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모수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상법적인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상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공중적객업자의 경우에는 그 공중적객업자가 인치된 물건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멸실되었을 경우에 이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법문이 나와 있습니다. 네. 모수 같은 음식점의 경우에는 공중적객업자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량이 모수인 공중적객업자의 모수에게 임치된 물건이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모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리포트로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 모수 측에서는 법적으로 고소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소하는 게 이 피해자에게 실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글쎄요. 고객한테 발레 파킹 업체한테 소송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소송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수한테 소송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발레 파킹 업체한테 소송하라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모수는 뒤로 빠지겠다, 뒷짐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서 제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발레 파킹 업체의 기사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 있는가? 그 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의 그 업체한테 그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기사는 뭐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럴 테니까 자력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발레 파킹 업체가 뭐 돈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업체는 2천만 원까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겠는데 이 금액이 7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그건 우리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모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법적으로 고소하는 게 제일 나은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제일 나은 선택이란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고객한테 제일 나은 선택이 아니라 모수한테 제일 나은 선택이란 이야기예요. 나는 빠질 테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 그런데 이게 모수에게 제일 좋은 선택이겠습니까? 모수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레스토랑을 1, 2등을 다투는 그런 레스토랑인데 그런데 저런 모습들을 고객들한테 보여준다? 제가 봤을 때 7천만 원이라고 한 돈이 큰 돈이긴 하지만 모수 같은 그런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탐대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 유명 맛집이나 이 번화가에 방문할 경우에 주차장이 없어서 발레 파킹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이 업체가 보험이 있었다면 이미 뭐 보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발레 파킹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레 파킹을 맡긴 다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당시의 현장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파손 부위 상태를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주차된 위치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CCTV가 있다고 한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해야겠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있다고 한다면 블랙박스 영상도 조기에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사고 경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발레 파킹에서 운전을 직접 했던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경위서를 확인을 받는다라든가 그리고 발레 업체의 명의라든가 그다음에 발레 업체가 가입한 보험사를 확인한다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추후에 있을 손해배상 사건에서 아마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른바 전장연의 활동가들이 지하철역 승강장에 이동권 보장 요구 스티커를 수백 장 붙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전장연이 어떤 행위를 했길래 이렇게 벌금형까지 확정을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2023년 12월이었는데요. 삼각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장연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 기자회견 하는 것까지야 다 좋았는데 네.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티커를 붙였는데 승강장 벽면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얼마를 몇 장을 붙였냐면 수백 장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고소를 한 거죠. 재물손괴죄가 아닌가. 그래서 기소까지 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능이 저렇게 스티커가 붙여진다고 해가지고 기능이 저해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재물손괴죄까지 인정되긴 어렵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일단은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역사에 다 무슨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스티커를 다 붙여놓으니까 저 같아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를 이용하는 그 많은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으면 누군가는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저 원상 회복하는데 30명도 넘는 사람들이 저 일일이 떼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면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된다라고 항소심 판결은 판결한 건데 대법원에서 이 강소심 판결을 확정해가지고 손괴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전장연이 지하철을 탑승해서 좀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투쟁을 하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좀 변경했던 건데 이번 판결로 또 투쟁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 이번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이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헌법이 정하고 있다 보니 그 구성 요건을 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적인 불쾌감을 느낀다는 부분도 함께 재물손괴죄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장현 입장에서는 일단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확정이 된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위라든가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좀 굉장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